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7월 2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1%, 그리고 코스닥은 0.5%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번 주가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도 양호하다면 한 주의 마무리가 나름 긍정적일 것 같고요. 또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좀 약세를 보였고 카카오와 네이버,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1%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모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포스코는 이틀 연속으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네요. 다만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하고 기아, 현대모비스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크게 눈에 띄었던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승폭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1%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그래도 최근에 약세를 보여주었던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오늘 삼성 SDI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에코프로비엠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연기금도 오늘 크게 매수세를 보여줬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세를 이어갔고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삼성 SDI 오늘 삼성 SDI는 기관과 외국인의 큰 매수세가 들어왔고 대부분의 기관 주체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처럼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연기금도 오랜만에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네이버는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나홀로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KMW, 오스템 이플란트, 우리기술투자, 에이스테크, 차바이오텍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JYP, 휴젤, SM, 유진테크, 테스나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엔터주로 상위 종목을 분류했네요. 자, 어제 카카오뱅크의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이 끝났는데 무려 2,500조가 몰렸다는 엄청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500조면 사상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직전에 가장 기관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렸던 것이 지난 4월달에 SKI테크놀로지였는데 그 당시에는 2,410조 원이었고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새로 역사를 썼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오늘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 먼저 카카오 지금 현재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1.3%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장중한테는 4% 이상의 오전장에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고 생각보다 오전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국금융지주 자,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7.8%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조금 전 카카오와 다르게 오후장에도 계속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손자회사 포함해서 현재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난 과거를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던 종목, 이 기대하던 종목이 상장하게 되면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어김없이 주가에 약세가 나왔습니다. 작년 넷마블과 하이브, 그리고 SK바이오팜과 SK지주사, 또 올해는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SK케미칼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차트를 조금만 늘려볼게요. 자, 그런데 한국금융지주는 그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과거 여러 종목들과 다르게 금융사업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과 올해 초에 많은 종목들을 봤을 때 분명히 카카오뱅크 상장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의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이 수매수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한국 금융지주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고 있는 본 사업, 이 금융사업 부분이 워낙 튼실하기 때문에 조금은 과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넷마블하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하이브 상장 시점에 넷마블의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하이브 상장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그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상장 시점을 맞춰서 재료 소멸로 약세 모습이 나왔는데 넷마블이 하고 있던 본 사업, 게임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진했던 한 해였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맥을 못 추고 주가에 하락이 나왔다면 지금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금융사업,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워낙 튼실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고 그때 급락이 나왔던 종목과 지금 카카오뱅크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한국금융지주 본 사업 부분의 차이점도 두시면서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카카오뱅크의 청약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인데 혹시나 카카오뱅크를 청약하지 못했고 상장 직후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라면 저는 솔직히 한번 조심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모주 청약이 뜨거웠던 종목들은 항상 상장 당일에 주가에 약세가 나왔습니다. SK바이오팜도 그랬고 카카오게임즈, SK아이테크놀로지, 하이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지금 SK바이오팜을 제외하고 카카오게임즈하고 SK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하이브까지 모두 상장 당일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 카카오뱅크는 끊임없이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예상 시가총액이 18조 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18조라는 것은 KB금융과 신한지주 이 두 개의 종목의 뒤를 잇는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만큼 한 번쯤 우리가 8월 초에 상장할 때 아마 8월 5일날 상장을 할 거예요. 너무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과거 SK바이오팜과 SK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충분히 여유를 두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금융기업들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두고 사업을 영위했다면 지금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유사한 기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 몇 종목은 보유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수할 때는 항상 그 시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예시를 말씀드렸던 이 네 종목도 상장 당시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장 후에 침체기가 정말 길었던 만큼 충분히 카카오뱅크도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 생각하시면서 적절한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또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보호예수 물량이 있어요.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 이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또 그런 시점을 통해서 주가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신규 종목을 매수할 때는 그런 시점에 얼마의 물량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점도 체크하시면서 매수 계획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지수가 반등을 해줬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를 살펴보면 어제도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1.3% 근처까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WTI 국제 유가도 2%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까지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지금 추세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급락장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 이 부분이 정말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뀌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급락이 나왔고 빠르게 회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장을 바라보는 심리가 돌아설 수가 있고 거래 대금도 줄 것이고 악순환의 연속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국제유가 또 환율도 조금 하락을 했어요. 물론 정말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어쨌든 지수의 상승을 받쳐줄 수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비중 조절과 함께 한번 적절하게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조금은 주식시장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영국하고 또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이렇게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하루 확진자 수를 보시면 지금 5만 명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신규 확진자 수고요. 여기는 사망자 수예요. 그런데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망자 수도 늘고 있고, 또 감소하면 마찬가지로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또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사망자 수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영국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국은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세계 최대 국가인데, 작년 초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망자도 크게 늘어났고, 다시 한번 2차 대유행을 보여주었을 때 사망자 수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과거 12월 달하고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사망자 수를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인도네시아하고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의 사망자와 확진자 수에 비해서 1%도 채 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가장 큰 차이점이 영국은 백신 접종률을 마친 사람이 1차가 88%, 그리고 2차까지 마친 사람이 약 70% 가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1차 접종이 15%, 2차 접종이 6%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만 놓고 해석을 해본다면 2차 접종을 끝냈다면 운이 안 좋게 코로나는 걸릴 수는 있어도 사망률은 크게 떨어진다. 이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시장이 크게 녹아들어 있고,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르게 추세를 전환시켰는데, 정말로 백신 접종을 마친다면 사망률은 앞으로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이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사례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둔화보다 경기 회복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피해주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지금으로서는 더욱 관심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말고 구글 사이트에다가 코로나 사망자 수 혹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이렇게 검색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앞으로의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